운전 중에도 유익한 이야기, 로드 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 최고의 전략과 배신, 그리고 전쟁이 얽힌 삼국지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흔히 삼국지 몰라도 라면은 먹고 살지라고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삼국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진진하게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삼국지의 시작, 황건적의 난. 이야기는 기원 후 184년 후한 말기에서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며 분노했고 마침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3명의 영웅이 있었으니 바로 유비, 관우, 장비. 이들은 도원결의를 맺으며 우리 한나라를 구하자 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두 번째, 유비 초라한 출발, 그러나 강한 의지. 유비는 사실 황족의 후손이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신발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포부를 지닌 인물이었고 후한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력이 강한 장비, 충성스러운 관우와 함께 의형제를 맺으며 황건적 토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행보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조나 송건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재력을 갖추지 못했던 유비는 늘 여기저기 떠돌며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했던 그는 후에 뛰어난 인재 제갈량을 얻고 총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세 번째, 난세의 영웅들 조조, 손견, 유비. 이때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조조입니다. 조조는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는 걸 보여준 인물로 지략과 잔혹함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며 이제부터 내가 법이다 라는 자세로 정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손견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 손권이 훗날 강동의 지배자가 되죠. 이렇게 중국 대륙은 조조의 이, 손권의 오, 그리고 유비의 촉으로 나뉘며 삼국시대가 열립니다. 네 번째, 관도대전, 조조 vs 원소. 자, 이제 삼국지에서 손꼽히는 대전투, 관도대전입니다. 당시 북방의 패자는 원소였고 조조는 아직 세력이 약했어요. 하지만 조조는 정보전을 통해 원소의 군량을 불태우고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조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보여주며 강력한 군주로 자리 잡습니다. 다섯 번째, 적벽대전, 유비와 손권의 연합. 하지만 조조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적벽대전이 벌어지죠.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남아있지만 손권과 유비 연합군은 불화살을 이용한 화공으로 조조군을 박살냅니다. 이 전투로 삼국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고 유비는 총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제갈량의 등장, 천재 전략가.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제갈량. 유비가 직접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가 그를 모셔오죠. 제갈량은 천하 3분지계를 제시하며 조조, 손권, 유비가 서로 견제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특히 그의 바람을 부르는 계책과 빈성을 열어두는 전략은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비의 복수와 삼국의 몰락. 하지만 유비는 형제같은 관우가 죽자 복수에 나서다가 오히려 대패하고 병사합니다. 유비는 원래 감성적인 성격이 강했고 이에 따른 감정적인 판단이 그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특히 이릉대전에서 손권과 맞서 싸운 것은 그의 최대 실수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유비가 죽고 나자 촉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삼국은 위나라의 사마의 가문이 통일하게 됩니다. 사마이의 후손이 결국 진나라를 세우며 삼국지는 막을 내리죠. 자, 이렇게 삼국지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전략,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얽힌 명작입니다. 유비는 처음에는 초라한 인물이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촉한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판단이 그를 무너뜨렸죠. 만약 그가 좀 더 냉정한 결정을 내렸다면 삼국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운전 중에도 유익한 이야기, 로드 사운드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